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는 핫팩이랑 목도리가 저의 따뜻함을 가져와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가가 있나요? 부디 저희 클래식 정거장이 여러분의 겨울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클래식 정거장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클래식 여행으로 만나볼 작곡가는 바로 글라즈노프 작곡가입니다. 이 글라즈노프의 풀네임은 알렉산드르 글라즈노프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바로 알렉산드로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 단조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 작곡가를 준비하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사실 제가 계속 애정하는 작곡가들을 매번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그 작곡가들은 다 제가 먼저 연주를 해봤고 해보면서 이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애정이 가게 됐던 작곡가와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곡가와 지금 들려드릴 이 곡들은 다 제가 연주를 해보지도 않고 연습조차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 그거를 음악으로 깨달았던 작곡가의 곡이 바로 이 글라즈노프의 이 곡입니다. 사실 연습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듣기만 해서 이 음악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사랑에 빠진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일단 이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왜 애정하는 곡으로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3 때, 이제 현역 때죠. 입시 현역 때 사실 경희대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희대를 준비할까 한양대를 준비할까 하다가 경희대를 준비하자 했는데 원래 경희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곡으로는 입시곡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년도에 따라서 왜 갑자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렵고 정말 어렵거든요, 이 곡이. 대학교 4학년들이 하기에 딱 좋기도 하고 대학교 4학년들이 하기에도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아니, 많이 어려워요. 그냥 이 곡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필 현역 때 경희대가 이 입시곡을 지정곡으로 2, 3 악장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보기는 했죠.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3악장은 특히 에버랜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딱 듣자마자 나 환상의 나라로 어딘가 끌려가는 기분이다. 되게 어떻게 이런 곡이 있지? 글라즈노프 이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희대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3악장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경희대를 준비했었는데요. 전 그 친구한테 딱 한 말이 있어요. 진짜 경희대 이번에 봤던 분들은 다 대단하다. 붙든 안 붙든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할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기억도 나네요. 근데 그때 그냥 배워볼 걸 하면서 후회를 했었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곡에서 이제 2, 3악장을 듣자마자 반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도 반한 곡을 입시곡으로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이 곡으로 그냥 연주하는 내내 즐거웠으면 해서 입시곡으로도 안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실기곡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바이올린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꿈꾸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잠꼬대처럼 말하던 버릇이 있어요. 이 글라즈노프 3악장만큼은 언제라도 꼭 진짜 선생님한테 꼭 배우러 가겠다라고 저를 2년 내내 가르쳐 주셨던 바이올린 선생님께 매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았어요. 얼른 이 3악장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1악장도 정말 좋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2악장조차 되게 잔잔하지만
이 악장도 너무 좋습니다. 이 악장 웬만하면 다른 곡들은 이 악장이 다 좀 쉽다, 좀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글라즈노프 이 악장은 이 악장조차도 쉽지 않아요. 감히 이 악장을 쉽다고 말해?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까다로운 곡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곡으로 돌아와서 제가 1악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라즈노프는 사실은 제가 낭만주의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낭만주의 마지막쯤 됐을 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12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자꾸 제가 생각이 나는 작곡가가 이 글라즈노프인 거예요. 12월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페스티벌 그리고 환상의 나라 같은 그런 음악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순서 상관없이 마지막 타자인 글라즈노프를 좀 땡겨왔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곡은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의 1악장인데요. 어떤 곡들은 첫 소절만 듣고도 사랑에 빠지게 되죠. 글라즈노프의 협주곡이 저한테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1904년에 그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완성된 이 곡인데요. 작곡가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시기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곡이에요. 오케스트라의 아주 짧은 웅성거림 뒤에 곧바로 바이올린 독주가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의 협주곡들이 오케스트라의 긴 서주를 거치는 것과는 다른 곡이에요. 마치 바이올린이 똑똑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조용히 말을 거는 것 같은데요. 이 1악장 모데라토는 A단조라는 조성이 주는 약간의 쓸쓸함이 있지만 결코 비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1악장에서는 달콤하고 유려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음식도 달콤한 걸 좋아하는데 곡도 달콤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나 봐요. 첫눈이 아니라 첫 귀라고 해야 되나? 네, 여튼 평론가들은 이 선율을 두고 러시아의 우수와 프랑스의 세련미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글라즈노프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가진 노래하는 성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작곡가예요.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악기가 가진 가장 따뜻한 음색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도 이 선율을 들으시면서 창밖의 풍경을 한번 바라봤으면 했어요. 늦가을의 낙엽이나 해질녘의 노을과도 참 잘 어울리는 멜로디니까요. 이미 가을이 다 갔는데 이걸 느낄 수 있나 싶으셔도 눈 오는 날 한번 이 음악을 또 꺼내보시면 또 다른 색감의 음악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2악장을 만나보실 건데요. 잠시 눈을 감고 100년 전 러시아의 낭만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글라즈노프가 그려낸 첫 번째 풍경 1악장을 들어보셨고요. 이제는 두 번째 풍경인 2악장을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앞서 들으신 1악장이 끝나나 싶을 때쯤 오케스트라는 침묵하고 오직 바이올린 혼자서 무대를 장악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곡은 악장 사이에 쉼표가 없습니다. 대신 작곡가는 이 악장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아주 긴 카덴차를 놓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중에 2악장을 듣고 왔는데요. 아마 앞부분에 흐르는 듯한 그 음악적 부분이 바로 그 카덴짜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는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난코스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연주자의 거친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고독한 독백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독백이 끝나면 거짓말처럼 평온한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가 시작되는데요. 1악장이 우수에 찬 편지였다면 2악장은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글라즈노프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트 아우어 아시나요 다들? 이분은 약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레오폴트 아우어를 위해 이 곡을 쓴 건데요. 저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첫 귀에 딱 사랑에 빠진 이 글라즈노프의 이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를 선물로 받다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곡이 쓰여졌다니 너무 부러운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여튼 그래서인지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현인 G현이 내는 깊고 풍부한 울림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느린 악장은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그 위에서 바이올린은 한없이 노래합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뭉쳐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위로를 건네는 음악. 이어지는 2악장의 선율에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잠시 좀 달래졌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엄청 사랑에 빠져 있는 3악장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사실 저희 클래식 열차의 그 시그널송 앞에 매주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사실은 아실까요? 사실은 글라즈노프 이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에 이제 들어보실 3악장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곡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제가 사랑하면 저희 이 애정하는 클래식 열차의 시그널송으로까지 3악장 그 멜로디를 딱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의 그 시그널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전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버랜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환상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그널송을 들으실 때마다 뭔가 일상생활에서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고 어느 마법의 나라로 들어가서 잠시나마 크게 행복하고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곡으로 저희 시그널송으로 딱 선택했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계속 사랑했던 노래예요, 사랑했던 곡이에요,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곡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이 3악장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의 첫눈에 반한, 첫 귀에 반한 사막장을 듣고 와봤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완전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우수에 젖어있던 바이올린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특히 중간 부분에서 막 손으로 줄을 튕기는 그 부분이 들리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마치 환상의 나라 속에서 팅커벨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호호호 막 춤추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팅커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환상의 나라, 팅커벨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라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연습해보고 싶고 그냥 배워보고 싶은 곡이에요. 언젠간 정말 꼭 꼭 레슨을 받고선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직접 연주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곡은 바로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의 피날레, 마지막 악장인 3악장의 알레그로입니다. 방금 들으신 도입부에서 트럼펫과 드럼이 팡파르를 울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바이올린이 이 관악기의 팡파르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서정적인 음색을 벗어던지고 아주 씩씩하고 명랑한 소리로 변신했죠. 이 3악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속춤곡인 트레팍의 리듬이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에서도 들어본 듯한 발을 구르며 빠르게 회전하는 그 흥겨운 리듬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사막장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바이올린의 현란한 더블 스토핑이나 빠른 패시지 부분이 진짜 이 곡에서 그냥 다라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주자에게 이 사막장은 그야말로 불꽃놀이이자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이공원 같은 곡입니다. 왼손은 쉴 새 없이 지판을 오가고 오른손의 활은 춤을 추듯 현위를 튀어다닙니다. 막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냥 달리냐? 그것도 아니죠. 되게 놀이공원 가서 되게 빠른 놀이기구가 뭐였죠? 맞아요. 롤러코스터 탈 때 그래도 신나잖아요. 신나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음악이 이 곡에서 느껴지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듣는 우리는 그저 그 화려한 기교에 감탄하며 즐기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는 사람만 힘들고 바쁘면 돼요. 듣는 사람은 그만큼 더 즐거워지니까요. 조성도 우울했던 A단조에서 환희에 찬 A장조로 바뀌는 곡이 바로 이 사막장인데요. 글라즈노프는 이 곡을 통해서 슬픔은 지나가고 결국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축제 같은 이 곡, 그리고 그 벅찬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데요.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인 저의 사랑하는 이 사막장을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제가 말했던 그런 놀이공원 같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했던 그런 느낌을 드셨을 거라고 약간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가 지금 돼서야 약간 후회가 되네요. 근데 다들 그래도 제 생각에 약간씩은 동의하시는 분들 많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도 글라즈노프의 다른 곡들을 들어볼 건데요. 정말 그냥 글라즈노프는 낭만의 끝이면서도 거의 현대의 시작을 알리는 작곡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낭만의 끝이라고 해서 현대 음악이 살짝 묻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확실시를 저는 전혀 못하겠어요. 그냥 낭만의 끝인 작곡가이자 연주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음악이 아예 안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서 여행을 떠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대음악이 정말 정말 제 취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이 싫어하는 마음을 좀 벗어보자 하고선 한번 배워볼까 하고 정말 진득하니 배울 생각으로 배워봤는데요. 아닙니다. 저의 취향은 역시 글라즈노프, 낭만시대 작곡가, 연주자, 곡. 저는 낭만시대가 너무 좋아요. 낭만주의 최고.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이제 바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크 시대 음악이나 고전 음악을 좋아하실 것 같고요. 프로코피에프나 아니면 이자이가 지금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자이가 낭만이었을까요? 현대였을까요? 낭만인 듯 현대인 듯 그럴 것 같은데 또 낭만이라기엔 또 난해한 부분이 많은 작곡가이자 곡이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파가니니 아니면 네, 파가니니 아니면 이자이를 여행으로 떠나볼 건데 고민이 되네요. 저 파가니니도 다 완전 현란한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곡이자 연주하기 매번 신나 했던 곡이 파가니니였거든요. 저는 파가니니 정말 사랑해요. 제가 안 사랑하는 작곡가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현대곡 아닌 이상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낭만주의는 다 사랑하고요. 그 중에서도 첫눈에 첫 귀에 반한 글라즈노프를 오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자이는
하면서도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하면서도 무슨 곡인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만 저는 이자이 되게 잘 맞았어요. 오히려 프로코피에프는 진짜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자이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했답니다. 자, 이제 제 수다는 이제 그만 떨어보고요. 다음 글라즈노프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저희는 이 곡을 들어보고 또 만나요.
네, 이 곡의 제목은 글라즈노프 콘서트 왈츠 제1번의 작품 47번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춤을 추기 위해 만든 곡이라기보다는 연주회장에서 감상용으로 연주하기 위해 만든 왈츠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춤곡의 흥겨움보다는 세련되고 기품 있는 관현악의 색채가 더 돋보이는 곡이랍니다. 글라즈노프는 사실 차이콥스키의 후계자예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아니면 아셨나요? 저도 이거 안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글라즈노프는 차이콥스키의 후계자답게 발레 음악과 왈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백조의 호수 같은 발레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밝고 낙관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초연 당시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주해야 했을 정도였죠. 러시아의 우수보다는 러시아 귀족 사회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한때를 박제해 놓은 듯한 곡입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곡을 들었던 이 순간만큼은 글라즈노프가 선물하는 환상의 무도회의 주인공이 되셨길 감히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파트너의 손을 잡고 스텝을 밟은 듯한 그런 느낌을 한번 느끼시지 않았을까? 제가 약간 기대를 하게 되네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떠난 지 53분이 지났는데요. 그럼 이제 글라즈노프 여행의 마지막 피날레 곡을 들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글라즈노프 여행의 마지막 곡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 음유시인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그럼 한번 마지막까지 글라즈노프의 여행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